다음은 챕터 3 식량작물 안정생산 표준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이제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비료 시비관리, 2번 적기 이양, 3번 물관리. 본 챕터에서는 이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평해충, 적기 수확이겠죠. 그러면 순서별로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관리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대한 기간 동안에 그 비료 시비 기준량을 분석한 결과 지대별 시비 기준량을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평야지 중간지에 해당됨으로써 질소 함량이 9, 4.5, 5.7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특이하게 간척지를 가지고 있죠. 간척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비료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기준 시비량이요. 그래서 비료는 표준 시비를 하더라도 벼 자체는 그만큼의 수량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은 좀 서운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실제 비료 기준량입니다.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21-17-17 비료를 많이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료 같은 경우는 보통 10아르 300평에 저희가 32kg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마제기당 거의 한 포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비료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양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이 비료를 줄 때 거의 300평에 2포 정도를 쓰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라는 것이 21이 질소, 17이 인산, 또 17이 가리 성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죠? 전반적으로 인산과 가리 함량은 다 낮춰졌죠. 그렇지만 질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질소 함량이 높은 상태인데 모든 제가 시비 기준량을 정할 때는 질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본답 초기 밑거름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분할을 할 때, 할착을 할 때 필요한 게 인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만 필요로 해서 그 시기 때 인산을 주는데 가리 성분은 2번 나눠주죠. NK 비주얼로 해서 본답 초기 그리고 후기 이삭이 생기기 전 수인기라고 하죠. 감소 분열기 때 이제 이삭근을 우리가 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주지만 문제는 질소 함량이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료 사용량은 똑같이 해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본 표준 시비 기준량은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kg, 28-24kg.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비료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완효성 비료를 좀 깨어있는 분들은 완효성 비료를 쓰시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이게 23kg지만 실 사용량은 마지기당 한 포입니다. 그리고 300평에 거의 한 포 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질소 성분량으로 따져보면 이 30kg이 질소 성분이 0.3%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0.3. 그러면 9kg. 농가들은 이게 그 전 생육 기간에 들어가야 될 질소 비료를 밑거름에 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질소가 9, 4.5, 5.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비료 사용량이 많다. 그래서 비료를 살 때 비종의 종류에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가감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료 사용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꼭 토양 시비 처방사를 기준으로 해서 비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비료 사용량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복합비료를 많이 썼지만 지금 명품 상백, 반포로, 골드 축조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이삭거름입니다. 이삭거름 같은 게 보통 18-0-16을 가장 많이 쓰죠. 이 가리 함량, 이 인산이잖아요. 가리 함량이 높을수록 이삭거름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벼가 이삭이 생기는 시기죠. 수인기라고 해서 감수 분열기. 그 시기 때는 알곡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리 성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가리 함량이 중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비료를 보면은 가리 성분이 더 낮습니다. 대신에 올라간 게 뭐냐? 질소 함량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똑같은 비료량을 주더라도 이 질소 기준으로 주기 위해서는 가리 성분이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농가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거의 마지기당 한 포, 300평에 한 포, 이 정도를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숙기도 더 늦어질 뿐더러 비료가 많기 때문에 후기 태풍이라든가 그런 잦은 강우로 인해서 도복 피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사용하는 비료량이 이 성분이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분. 이삭거름 줄 때는 질소 함량이 높은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삭거름은 이 가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리 함량이 높은 거를 꼭 선택을 하셔가지고 비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삭거름 18-0-1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추천량이 300평에 12kg입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12kg를 주게 되면 질소 함량 자체가 높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삭거름은 질소 함량은 표준으로 하고 가리 성분이 높은 비료를 좀 선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료는 벼농사 어떤 모든 작물에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이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수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료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벼든, 이제 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손쉽게 양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영양생장, 내 몸체를 키우는 시기 때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극한의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물대기를 하잖아요. 중간 물대기를 했을 때 배 뿌리가 다 절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넣어주게 되면 새뿌리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되죠. 새뿌리가 발생하면서 이 새뿌리가 양분을 빨아먹게 되는데 일반 과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꽃이 피고 수정을 한 후에 가시 열리잖아요. 이게 영양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는 기기가 확실하거든요. 벼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영양생장기가 질소 비료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출수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벼 작물체 자체도 질소 비료를 좋아하지만 병해충들도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간 포장을 가게 되면 내가 먹을 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몰립니다. 특히 벼멸구, 흰등멸구, 홍명나방, 잎색이 진한 논일수록 그런 충들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잎색이 노란 것에는 더 없습니다. 왜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료를 많이 줘서 수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작물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쉽게 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을 키울 필요가 없죠. 집안에서 온도 따뜻하게 해놓고 키우는 아기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살짝만 해서 온도가 살짝 떨어지면 감기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벼도 어떤 기상 악조건에서 바로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해가지고 병이든 충이든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는 병해충을 유발하고 재해성을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서 넣었던 비료지만 수량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비료는 가장 좋은 거고 그만의 과량의 비료는 벼 농사에서는 더 해가 될 수가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 지역의 이양 적기는 중만생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야제로 해서 5월 23일에서 6월 13일입니다. 근데 농가분들이 저희가 이모작 재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청보리가 많다 보니까. 근데 보통 청보리를 하더라도 이모작인데 6월 3일, 5일이면 해버리죠. 그러면 논이 굳혀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농작업을 빨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청보리가 후기에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굳힘 작용, 꼭 청보리라든지 보리, 후작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논을 로타리를 치고 규산질이든 뿌려준 다음에 해가지고 6월 한 15일 전후까지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는 논 딱 부숙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해야지. 아니면 물을 줘놓고 나서 이양을 한 후에 물을 빼가지고 말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양한 다음에 물을 빼주고 다시 물 한번 채워줬다가 다시 한번 또 물을 빼주고 말려주게 되면은 거기에는 가스를 토양 밖으로 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청보리 같은 작물 같은 경우는 가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일모작은 적기 이양, 이모작은 전 작물에 그루터기에 있던 것들이 부숙이 된 다음에 이양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정 이양 주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금 농가들 과거에 통일비를 할 때 뭐 저희가 80주, 90주 이상도 심었었죠. 근데 현재 표준 주수는 60주로 농가들이 거의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깨어있는 분들은 50주까지도 줄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포기당 번수입니다. 이 포기당 번수가 저희는 3, 4번 해서 벼가 분월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삭이 생기게끔 해야지 이 분월경에서 나오는 이삭이 훨씬 더 통실하고 둥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1차 분월경, 제2차 분월경에서 나온 것들을 원종으로 채종을 해서 육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본대만 보통 농가분들이 포기당 번수를 보면은 거의 적게는 10개, 많게는 15개, 뭐 20개까지도 심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새끼를 치게 되면은 3개 친다고 했을 때 60개가 돼서 모가지가 60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수기 때 보게 되면 모가지는 보통 15개에서 많으면 22개 정도의 모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에서 5번을 해서 3 내지 4개의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많게는 20개까지 벼 모가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개, 15개, 20개를 심게 되면 그 자체를 그냥 키우면 되겠죠. 본대만. 그렇기 때문에 통풍도 안 되고 나중에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너무 분할을 또 많이 해서 이 사람 숨 공간이 없고 양분 경합이 일어나가지고 밑에가 막 청미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후기에. 그래서 포기당 번수는 꼭 3에서 4번, 5에서 6번 정도. 이모작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잡고 심어야 되겠죠. 이게 많이 잡고 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모작 같은 경우는 영양 생장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석수가 좀 더 많아야 되고요. 일모장 표준 재배를 한다고 하면 분할할 수 있는 시기가 35일에서 4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석수를 점점 적게 잡고 얘기를 분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보시면 이겁니다. 튼실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게 폭과 폭 사이에가 넓잖아요. 60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이 덜한데 양분 경합이 심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폭 자체가 적어지고 그만큼 또 비료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11호에서 60주를 심게 되면 비료의 경합도 없고 생육에 지장이 전혀 없다. 꼭 그렇게 한번 10방구 중에 한 방구라도 이렇게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들의 지금 석수입니다. 쉽게 딱 봐도 지금 10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3개를 하게 되면 벼, 모, 이 두께부터 다르죠. 가는 실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리고 빳빳하죠. 이렇게 경합을 덜 시켜서 더 충실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더 양분이 갈 수 있게끔 꼭 석수를 적게 잡아주게끔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관리 방법입니다. 농가분들이 모든 재배는 벼농사는 오랫동안 해보셔 왔기 때문에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포장의 현장을 나가다 보면 이게 물이 있어야 될 시기에 논이 말려져 있고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물이 대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시면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물대기가 곤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벼농사는 물농사입니다. 물 관리만 잘해주더라도 비료의 효과가 있고요. 이삭이 생기는 환경을 훨씬 더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항기 때 어떻게 하시죠? 로타리 쳐놓고 물을 이제 다 빼잖아요. 그래서 아주 얕게 잡아놓죠. 그런 다음에 이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은 하루 이틀, 이항한 후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논에다 물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농가분들은 거기다가 너무 이항할 때 물을 너무 얕게 잡아놨다고 해가지고 물을 천천히 좀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3일 정도 해가지고 이 끝이 좀 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훨씬 더 깊이 박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항한 첫날부터 해서 이틀, 3일까지는 물을 안 대주셔도 된다. 물 뺀 자리 그 상태의 촉촉한 상태로 유지를 하시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여기 써져 있네요.
약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양 직후는 단수 및 또는 얕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후부터는 물을 이제 데워주셔야죠. 그러면서 일주일까지, 3일부터 10일까지는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벼 키가 크면서 분열 초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벼 키가 크는 만큼 물을 점점 더 깊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V자로 이제 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고 10일, 이게 3일에서 이제 10일까지죠. 그러면 10일이 지난 후에는 이제 논 상태에 따라서 풀이 많다 가면 이제 제초제를 쓰는 시기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뿌리를 박았고 벼가 컸기 때문에 제초제를 쓰더라도 약해가 안 나오는데, 이양하고 이양 직후 때 바로 물을 대버리게 되면 뿌리발이 안 돼버리고 떠버리는 뜬모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초제로 인해서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양 직후 단수 및 물을 안 된다. 분월성기 이제 12일부터 이제 한 30일까지 되겠죠. 35일 정도. 이양을기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 때는 이제 잡초 방제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헛채기 쉬는 시기.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보통 5일,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일에서 7일이면 분월경이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정도, 35일 정도를 한다 하면 보통 많게는 5개, 적게는 4개 정도의 분월경이 생기거든요. 한 포기에.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포기를 또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에서 5석을 잡았다, 모 번수를. 그랬다 하면은 5개면 한 30개의 모가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새끼치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떼주죠. 근데 이게 물을 떼주는 것이 새끼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벼도 물 속에 계속해서 물을 담아놓게 되면은 벼 밑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들, 유해 가스들을 논을 말림으로 인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없게 되면은 벼뿌리가 땅속 깊이 박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꼭 중간 물떼기는 5일에서 10일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근데 농가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논을 잘 말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15일, 나 못 말려서 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강하게 말리게 되면은 벼 이삭이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불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논을 말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기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일에서 10일 정도 논이 갈라질 정도로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출수전 30일이라 하거든요. 출수전 30일. 그 시기에는 벼 이삭이 이제 생기려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삭걸음을 출수전 24일 날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수인기입니다. 출수전 24일. 이 시기가 벼의 이삭이 1, 2mm 정도 생겼을 때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 이삭걸음을 줘야지 이게 이삭이 알곡을 쌀알 수를 더 분할을 많이 시키고 그 쌀알의 그 길이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 때 논을 못 말렸다고 이 시기 때 논이 말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장이지만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도 이삭 모가지의 길이가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분화가 안 돼버려요. 물이 있어야지 양분을 먹고 쌀알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개수를 형성을 하는데 개수 자체가 적어지니까 이미 수확량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출수전 24일. 이 시기로 본다고 하면 이제 중만생종 6월 1일 기준으로 했다. 그런다고 하면 새누리를, 새청물을 기준으로 하면 8월 한 22일 정도 됩니다. 7월 22일. 이 시기부터는 생심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부터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돼요. 특히 유수 형성기부터 어느 정도 물을 대주게 되면 중간 낙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물을 대더라도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대주고 계속해서 물을 대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싹 대주면 물이 싹 빨아먹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또 대주는 거예요. 3일 간격 한 번 딱 대주고 나서 놔뒀다가 3일 후에 또 한 번 더 대주는 거죠. 왜냐? 물이 그래야지 먹어서 공극을 다 막아가지고 이제 담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대주면 이미 다 그 물은 넘쳐버리죠. 그리고 다 담아놨다고 손 치더라도 한 2, 3일 후에 가서 보면은 물이 다 빠져 있었죠. 꼭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행기 꼭 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수기입니다. 출수기부터 해서는 보통 다 논에 물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등수기라고 하면은 출수에서 10일 되면 유수기, 출수 후 20일은 호수기, 출수 30일은 항수기, 출수 후 40일은 완수기, 그 다음 고수기 넘어가죠. 그러면 황수기까지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물을 대주는 게 아니고 간당간수라 해서 물 한번 대줬으면 햇빛에 의해서 이게 물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증발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없다가 하면 다시 한번 물을 대주는 겁니다. 심수 관리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있어야지만이 토양에 있는 양분이 벼 이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이 시기 때도 논을 빨리 말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출수 후 35일 이후부터 낙수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농가분들이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게 이양 직후 물대버리는 거, 중간 낙수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는 거, 수인기 때 논을 이때 그 장마철이가 논을 못 말렸다 해가지고 수인기 때 물을 말려버리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미 이상목이 작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걸 좀 지켜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사진으로 해가지고 물관리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양 초기죠. 지금 물을 빼가지고 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양을 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3일을 버티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좀 등나온 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좀 더 깊은 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물을 낮춰주는 게 좋지, 물을 여기서 부족하다고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답 척이죠. 이양해서 이제 2, 3일 정도 지난 단계입니다. 3일 이후에는 이제 4일째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벼가 이제 분허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벼 키에 따라서 물을 점점 올려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야지 V자로 벼 포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일까지 물을 좀 더 최대한 키에 따라서 올려준다. 그러면서 잡초가 생성되는 걸 억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기 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제초제 처리 시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논물에 등이 안 나올 정도로 물을 대고 이제 제초제를 뿌리죠. 그래서 3일 정도 감수를 하고. 근데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일단 논만 잘 골라져 있다가 하면 제초제를 치게 되면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논 밖으로, 물 밖으로 나가버린 풀 같은 경우는 이 중기제초제 잡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피 같은 경우도 최대 한 3회까지 잡을 수 있는 피약은 있지만 너무 커버리게 되면 중기제초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중간 낙수 시기 때 경협 처리를 통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이 양에서 20일 포장 사진이고요. 논물 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분허를 지금 한 한 개 반 정도는 했죠. 이 양 25일입니다. 지금 사진은 똑같은 위치에서 5일 간격으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5일 후에 이런 식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이양후 25일입니다. 이양후 30일. 5일 만에 벽키가 이렇게 커버리게 되죠. 이양후 35일입니다. 이미 벼폭이 제가 원하는 만큼 그 분할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고 분할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 물을 바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자로 분할이 다 돼 있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바람이 통하면서 문고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생겨서 약을 한 번 더 치는 것보다 물 관리 하나만으로도 병 하나를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헛새끼시는 시기에 이제 중간 물때기를 5일에서 10일 정도 이제 추진을 하고요. 논을 말리는 시기죠.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땅이 갈라질 정도로 해서 그 가스가 다 새 나가고 묵은 뿌리들이 다 잘라지면서 새 뿌리가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뿌리가 노화된 것들을 다 없애주고 너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도복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뿌리가 더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이런 효과를 위해 꼭 중간 물때기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써져 있죠?
지나친 중간 물때기도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너무 강하게 말리게 되면 이삭이 생기는 시기가 겹쳐서 나중에 양분이 이동할 시기 때 이삭이 생기는 시기가 겹쳐 있는데 그 시기 때 물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건 안 생기고 또 점점 분화되면서 위에 것만 생기는 이런 식의 불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속을 까보게 되면. 그래서 꼭 출수 전 24일, 유수 형성기 출수 전 30일부터 해가지고는 꼭 물이 있어야 된다. 유수 형성기 출수 전 이제 30일입니다. 만약에 새총무가 8월 16일 날 출수를 한다 했을 때 7월 한 18일 정도 되겠죠? 7월 16일 정도나 되겠네요. 이 시기 때는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기 다음에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번 3시간 주고 놔둬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빠진 물이 적셔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양분이 이동을 하니까. 그러다가 한 하루 이틀 후에 다시 또 4시간 정도 관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빠진 물이 이제 공간이 메워지면서 물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틀어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이삭걸음 주는 시기가 되겠죠. 출수 전 24일, 6일 동안 이를 관리하고 출수 전 24일. 이 시기 때는 뭐다?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이삭이 이제 생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2에서 4cm 정도는. 그리고 이 시기 때 출수 12일 전부터 출수 직전까지는 이삭 길이가 갑자기 길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너는 못 말렸다고 말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물이 있어야지만이 이삭이 불임이 안 생기고 이삭 길이를 크게 할 수가 있다. 출수기입니다. 보통 출수기는 품종마다 다르지만 한 포기 안에서도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죠.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출수기에도 물 관리를 3, 4cm 정도. 출수기간 물 깊이는 3, 4cm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벼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등숙기 물 관리입니다. 등숙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까지는 꼭 물이 필요한 시기다. 근데 물이 필요하지만 물의 양 자체는 어떻다? 간단가수로 해서 물기만 있으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기 때 물이 없게 되면 물일로 통해서 양분이 쌀 알곡까지 전이가 될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양분 이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등숙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꼭 물을 드셔야 된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정도 유숙기 때입니다. 물이 보이죠? 호숙기. 고개를 숙였죠. 황숙기. 이제 쌀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죠. 벼에 물기는 있지만 물이 이렇게 차여져 있지는 않죠. 완전 물때기입니다. 이 시기 때 할 때는 완전 물때기 하기 전에 꼭 마지막에 물을 한번 적셔주신 후에 말려주게 되면 그 물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로 인해서 쌀 아래 그 등수율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고 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물때기는 이 콤바인 벼 수확하는데 내 논에 지장이 없다. 그러다 가면 최대한 늦게까지 물을 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출수 후 40일 했을 때 완전 미율, 청미, 미숙립이 적고 수장 지수를 거의 100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중간 낙수를 출수하고 출수 40일을 했을 때 가장 수량성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하지만 이 벼농사는 물농사라고 그랬죠. 이 물 관리만 잘하더라도 수량 증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올해는 시기별 물 관리에 꼭 중점을 두시고 포장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확 적기입니다. 보통 출수 후 60일이 되게 되면 적산온도 1227도가 돼서 쌀이 왈곡이 완전히 익게 되죠.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까지 수확기가 늦으면 다 깨져버리죠, 벼알이. 일찍 하게 되면 청미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적기 수확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식량작물 표준 영농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